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인기 있는 국보 중 하나가 바로 반가사유상입니다. 지금은 국보 몇 호라는 번호가 없어졌지만 이제까지 국보 83호, 국보 78호라고 불렸었지요. 반가사유상,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에 올린 반가의 자세로 생각하는 모습의 불교 조각상인데요. 오른쪽 다리를 왼쪽 무릎 위에 올리고 오른쪽 손가락을 뺨에 대고 오른쪽으로 살짝 머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깊은 생각을 하는 표정으로. 이런 반가사유상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대략 6세기부터 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가사유상은 시다르타 태자가 명상하는 모습으로 주로 표현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를 거쳐 후에 일본의 반가사유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신라의 미륵신앙이 유행하던 시기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여겨 예전에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는 긴 이름으로 불렸는데 지금은 미륵보살이라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반가사유상으로 불립니다. 78호는 머리에 보관을 쓰고 양 어깨에 걸쳐 있는 천이와 두 다리를 덮어내리면서 화려한 주름으로 표현한 군의를 입고 돈좌에 앉아 생각에 잠겨있는 비교적 큰 금동 반가사유상입니다. 광대뼈가 있는 갸름한 얼굴에 입가는 살짝 올라가 참 미묘한 표정이에요. 가느다란 손가락에 비에 발은 어릴 적 봤던 로봇 발처럼 다소 둔탁해 보입니다. 83호는 이보다 살짝 더 크네요. 78호보다 비교적 단순한 모습이지만 균형미와 자연스러움, 우아함이 어우러져 그 앞에 서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기품이 있습니다. 83호의 머리에는 삼상관 또는 연화관이라는 단순한 형식의 관을 쓰고 다소 동그란 얼굴에 반원의 눈썹선이 콧선으로 이어집니다. 상의는 걸치지 않고 목에 두 줄의 목걸이가 걸려 있어요. 날카롭게 느껴질 만도 하지만 입에는 옅은 미소가 있으니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간혹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비교되기도 하는 이 두 유물은 생각하는 사람보다 무려 1300에서 400년이나 앞서 제작되었어요. 500년대나 600년대에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으니 그 당시 금속 가공 기술이 뛰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출토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78호는 6세기 후반의 신라시대로, 83호는 신라로 보는 학자, 백제로 보는 학자로 나뉘고 시기도 7세기 초 중엽으로 추정합니다. 78호는 일제강점기인 1912년 골동품 수집가로부터 조선 총독부가 사들였다고 하는데 그 당시 경북 안동에서 출토되었다는 말이 전해집니다. 83호는 지질박물관이 일본인 고 미술상에게서 샀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진 78호와 83호 이외에도 국보로 지정된 반가사유상이 리움 미술관에도 있습니다. 이 불상은 1944년 평양시 우물터에서 발견된 후 공사장 인부에게 골동품상이 사들인 것으로 수십 년이 지나 이건희 회장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이 멋진 작품을 우리는 늘 공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볼 수 있습니다. 78호와 83호가 6개월씩 교체 전시되어 박물관에 온 사람들을 맞아주었었어요. 저 역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면 꼭 이 반가사유상을 한 번씩 보고 나오곤 했는데 이 반가사유상 단독 전시실이 사유의 방이라는 전시실로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가본다 하면서 이제야 가보게 되었는데요. 멋지다, 꼭 가봐야 한다. 제일 처음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 그 온전한 기운을 느껴보라라는 좋은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단숨에 가지지 않다가 이제야 가보게 되었네요. 사유의 방은 어두운 진로로 들어서면 미세하게 기울어진 벽과 바닥으로 구성된 소극장 규모의 전시실입니다. 반짝이는 천장 아래 무대와 같은 곳에 78호와 83호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어요. 가까이 가서 보고 멀리 가서 보고 앞도 보고 뒤도 보고 널찍한 공간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전시실에 있는 이 반가사유상의 모습은 미소를 지으며 사유하고 있네요. 시다르타 태자는 나고 죽는 법을 사유했고 그 본질이 무상함을 아는 순간 마음이 평화로워져서 더 이상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의 미소일까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반가사유상을 만들어 무엇을 빌고 기도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미륵보살은 속세횟수로 56억 만년 동안 이상향의 세상 도솔천에서 설법 교화한 후 다시 속세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가 다시 오는 세상은 질병이 없고 번뇌가 없는 평화로운 신세계라고 합니다. 불안했던 삼국의 정세를 미륵신앙에 걸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예전에 자그마한 방에 한 유물씩 전시되어 있을 때보다 이 널찍하고 더 쾌적한 전시실에 두 작품이 함께 있으면 그 감동이 배가 되어야 할 텐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자꾸 옆에 있는 것과 비교하게 되네요.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고 관찰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이런 두 작품을 한꺼번에 보니 더욱더 감동의 물결이 일어야 하는데 말이죠. 대단한 두 작품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이 상황이 벽에 그어 두는 생각인가 봅니다.